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아깍박 1세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우리 기초 완성 클래스 입문이 끝나고 초급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자, 이 초급 과정은 어느 정도의 레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이제 초급은 조금 넘어가서 약간의 중급을 맛보기 이런 느낌으로 초중급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수업은 회화 위주로 가장 회화를 많이 해야 되는 수업이니까 여러분 항상 말하기 입중, 항상 제 집중해서 제 입모양 보시는 거 중요하고요. 항상 크게 따라해 주시는 거 중요합니다. 오늘도 맨 첫 날이니까 제가 항상 첫날엔 뭘 하죠? 첫날은 약간 멘탈 정리 이런 거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이렇게 우리가 함께 멘탈과 의지를 부여잡기 위해서 제가 몇 마디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좀 짧고 여러분들한테는 별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한번 저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들이 베트남어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사실, 어떤 분들은 정말 취업이나, 비즈니스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명확한 목표가 없이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그냥 공짜고, 그냥 취미로 재밌게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하다가 좀 힘들면 이 정도만 하지 이런 생각을 하실 때가 많으실 거라고 전 분명히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잠시 제 얘기로 넘어올게요, 여기서. 제가 저희 엄마한테 영향을 되게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저희 엄마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리야,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다 배울 이유가 있고, 다 배워서 나쁠 게 하나도 없다. 누군가를, 살인이나, 누군가를 탐내는 것, 다른 사람 것을 탐내는 것, 도둑질하는 이런 행위의 행동을 제외하고는 모든 세상에 배워서는 나쁠 게 하나도 없다. 그리고 배우면 지금 당장은 너한테 그렇게 큰 쓰임이 없는 거라고 느끼겠지만 이게 분명히 너의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게 또 굉장히 와닿았던 사람이어가지고 사실 저는 알바면 알바, 정말 공부면 공부, 사랑이면 사랑, 뭘 하든 좀 되게 열심히 하고 되게 끈기 있게 하는 편이에요. 진짜 그냥 뭘 닦는 거, 알바에서 닦는 거 하라고 해도 되게 그걸 엄청 뿌듯해하면서 이게 내가 이렇게 하면 좀 더 빨리 해지네 이런 걸 배우는 느낌으로 항상 뭘 하거든요. 근데 그게 그 당시에는 사실 뭔가 그렇게 내 인생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데 돌이켜보면 나를 성장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은 그냥 어머니이실 수도 있고 누군가의 어머니로 그냥 베트남에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취업 혹은 그냥 학생이고 이 정도의 생각 그냥 여러 가지 큰 이유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여러분한테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이후에 이 공부를 여러분 제대로 해놓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의 세상이 지금보다 2배로 넓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절대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공부와 내가 성장을 하기 위해선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고요. 한계점에 여러분이 계속해서 부딪혀서 자꾸 한계점에 부딪히고 힘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한계점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되게 많아요. 이 정도면 됐지 시험 해. 야, 너 너무 잘하고 있어. 시험 해. 이게 내 자신을 위한 칭찬을 위해서라도 나를 격려하기 위해서 혹은 주위 사람이 뭔가 나를 생각해주는 마음에 그냥 시험 해. 그 정도면 괜찮아. 이런 말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긴 한데 사실 뭔가 어느 한계점 여러분이 성장을 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집중적으로 제대로 공부하는 시기가 무조건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힘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그걸 앞으로 나아가서 뚫고 나아가면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 내가 진짜 많은 걸 했고 내가 이제는 베트남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을 얻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적으로 공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왕 하기로 한 거 제가 늘 말씀드리죠. 힘들 거예요. 15일. 근데 앞만 보고 그냥 달려가 주시고 제가 고비예요. 고비라고 하는 순간에도 그게 성장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끝까지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포기만 하지 말아달라고. 그리고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만 나아가시면 여러분 뭐든 하실 수 있어요.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나는 하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죠, 여러분. 보통 80살이신 분들도 내가 나이가 많아서 공부를 못한다라는 표현 잘 안 해요. 보통은 나이가 많아서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은 보통 50대 분들이시거든요. 50대 분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충분히 창창하세요.
창창하시니까 우리 앞으로 열심히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준비되셨죠? 자, 그러면 오늘 공부도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강은요, 너 베트남어 할 수 있어? 이렇게 뭐뭐 할 수 있어?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볼 거예요. 그러면서 예의 있게 부탁하기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의 있게 부탁한다라는 거는 너 뭐뭐 해줄 수 있어? 이런 표현 있죠. 이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공부를 해볼 건데요. 일단 단어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제가 늘 어떻게 해요? 큰 소리로 저 따라해 주시면서 읽어달라고 하죠. 그래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메이크입니다. 여러분, 얘를 발음하자면 굳이 메이크이잖아요.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얘는 알다라는 동사예요. 메이크, 알다. 메이크, 알다 라는 동사예요. 빅, 안 돼요. 메이크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비밀은 모두 메이크예요. 야, 이거 너한테만 말하는 거야? 알았지? 너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이렇게 하면 이런 비밀을 모두 메이크하게 돼요. 그쵸? 메이크 알게 됩니다. 비밀을 모두 메이크하게 된다. 아시겠죠? 잘 기억하시고요. 자, 이거 별로 어렵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두 가지 동사를 여러분이 일단 두 가지 표현을 외워야 돼요. 첫 번째는 có thể. 여러분 꼬태 아니죠? có thể 이렇게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được 이라고 합니다. có thể 나 늑은 뭐뭐 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치면 can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거는 사실 뒤에서 패턴으로 우리가 좀 훈련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그냥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뭐뭐 할 수 있다. có thể 그 다음에 được. 오케이. 근데 이거는 기억하세요. 거라고 얘기할 때는요. có thể 는 항상 동사 앞에 위치해야 되고요. 늑은 항상 동사 뒤에 위치해야지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된다. 예를 들어서 có thể ăn 먹을 수 있다. ăn được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쓰인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꼭 이렇게 맞춰서 쓰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표현입니다. 여러분 숫자 1이죠 이게. 자, 해볼게요. 쭉. 자,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제 입모양을 되게 잘 봐야 돼요. 지금 남부 강의하고 있죠. 몹쭉. 어때요, 여러분? 입을 다 닫아야 돼요. 다 비읍 받침이 여러분. 몹쭉. 오케이. 여러분, 조금이니까 1. 야, 1만. 조금만. 1과 같이 조금만. 몹쭉. 아니고, 몹쭉. 그러면 조금 안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make 몹쭉. 야, 너 그거 알아? make 몹쭉. 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표현입니다. lấy. 여러분 이거 러이 아니고요. 어가 짧고 y에 강세가 들어가서 lấy 라고 발음하셔야 돼요. 자, lấy 는 여러분 take, 영어의 take 같은 느낌인데 얘는 가져오다 뭐 이런 뜻도 있지만 얘는 기본적으로 얻다 가져오다 혹은 물건 어딘가에서 꺼내는 행위일 때 주로 많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lấy 아시겠죠, 여러분? 자, 한 번만 다시 읽어볼게요. 첫 번째, 비밀은 모든 사람이 메이크하고 있다. 그 다음 có thể được. 그 다음 몹쭉 lấy 입니다. 자, 그 다음 표현입니다. mới. 여러분 얘는 발음하실 때 먼저 얘부터 발음해야 돼요. mới. 이거는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요 발음과 여러분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걸 제대로 구분 안 하셨을 때 아주 많은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자, 먼저 얘부터 다시 해볼게요. mới 오케이. 얘는 mấy 얘 어떻게 한다고요? mới. 여러분 얘는 무어이 안 돼요. 얘입니다. mới 어가 긴 거예요. mới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자, 뭐이란 단어는 뭐라고요? 새로운, 새 것의 새로운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năm mới 는요
새해예요. 새해. New Year, 새해. 근데 남의 라고 하면요. 몇 년도라는 표현이 될 수 있어요. 이걸 되게 잘못 발음해가지고 베트남 분들이 못 알아듣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남의입니다. 내가 너한테 말해줄게. 너한테 너이 해줄게. 내가 너한테 너이예요. 너이 해줄게. 너희는 여러분 말하다. 영어로 치면 speak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리세 마이. 여러분 이거 마이 아니고 마이 아가 짧고 Y의 강세. 마이 리세 마이 이렇게 발음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베트남에서 꼭 기억하세요. 앞으로 세라는 단어가 나온다. 이건 찾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얘는 세라는 단어가 나오면 뭔가 교통수단 중에 하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마이라는 단어는 기계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따로따로 알아두시는 게 되게 좋아요. 기계식 차라는 게 베트남에서는 오토바이예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세마이라고 해요. 그럼 오토바이를 타다 여러분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도 되고요. 내가 뒤에서 오토바이를 타는 거 있죠. 그 행위 모두 다 가다라는 동사로 사용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는 어떤 뜻이 될 수 있다? 운전하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뒤에 뒷좌석에 오토바이 타다라는 동사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다른 거 쓰시면 안 돼요. 리세마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새로운 머이. 자, 제 입모양 잘 보세요. 달라요. 머이, 너이 입모양 다르죠? 리세마이 이렇게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핵심 표현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make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알다라는 동사였잖아요. 뭐뭐를 알다, 뭐뭐 할 줄 알다. 두 번째는 뭐뭐를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고요. 세 번째는 상대에게 공손히 부탁하는 거. 너 나를 위해서 이거 해줄 수 있어? 이런 표현들을 하나씩 공부할 건데요. 첫 번째 표현입니다. 여러분, make이라는 건 동사로 알다였죠. 알다가 뭐라고요? make 이게 알다예요. 대신 빅 안 되고요. make이에요. 만약에 제가 am이에요. am big 유리 하면 난 유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make 명사하면 뭐뭐를 안다, 뭐뭐를 알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make 동사라고 하면 동작을 할 줄 알다. 예를 들어서 나 매운 거 먹을 줄 알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먹을 줄 알아. make 앙 말할 줄 알아. make nói 할 줄 알아. make làm 끓일 줄 알아. make nấu 요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명사가 나오면 뭐뭐를 알다, 유리를 알다, 한국을 알다, 뭐 이런 거죠. 알다. 근데 동작이 나오면 뭔다? 동작을 할 줄 안다라는 표현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한테 앞서 인문 강의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기억하세요, 여러분. 문장 끝에 컴이 나왔어요. 근데 그 문장 안에 거가 없다. 그럼 뭐다? 거와 컴 사이에 동사나 형용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거를 생략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거, 컴 사이에 동사나 형용사가 들어오면 뭐라고 했어요? 뭐뭐 해? 이런 질문이 된다고 했죠. 그럼 알다라는 동사가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알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make이 알다. make home은 뭐예요? 알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동사잖아요. 그렇죠? có biết không 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사실 거를 생략하시고 그냥 biết không 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즉 여기에서 일단 이 기본적인 문장에서 문장 끝에가 com만 붙이면 어떻게 돼요? 알아? 라고 그냥 바뀌는 거예요. 그럼 예서 너 유리 알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em biết 유리 không. 그쵸? em biết 유리 không. 너 먹을 줄 알아? em biết ăn không. em biết ăn không.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엄청 간단하죠, 여러분? 자, 그럼 모른다라고 할 때는 자, 여러분 우리가 알다의 반대말이 모른다죠. 머릿속에 여러분이 알지 못한다 이럴 때만 우리가 không biết 을 쓰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모른다 하면 뭐다? không biết. 안다는 biết, 모른다는 không biết,
không biết 이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요리를 모르면 어떻게 해요? Em không biết 요리. 그쵸? 나 먹을 줄 몰라? Em không biết ăn.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biết 뭐뭐를 알다. 뭐뭐 할 줄 안다. 근데 이 문장에다가 끝에다가 không 만 붙이면 알아? 이렇게 질문이 되고요. 알아? 모른다 할 땐 어떻게 해요? 이 com이 뒤에 붙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앞에 붙는다. không biết không biết 이렇게 갑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해볼게요. 나 한국어 할 줄 알아. 여러분 여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국어로는 주로 이렇게 말해요. 나 한국어 말할 줄 알아라고 주로 얘기하지 않고요. 우리는 그냥 나 한국어 할 줄 알아라고 해요. 근데 영어로 바꾸면요. Can you speak?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즉 말하다라는 동사가 주로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 말은 뭘 얘기하고 싶냐? 어떤 언어를 할 줄 안다라는 표현을 하실 때는요. 사실 그 문장은 어떤 언어를 말할 줄 안다로 여러분이 인식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돼요? Em biết nói, 말할 줄 알아요. 무엇을? tiếng Hàn. 이렇게 되겠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Em biết nói tiếng Hàn. Em biết nói. 근데 여기를 조금 연음 처리해보세요. biết nói 이렇게요. Em biết nói tiếng Hàn. Em biết nói tiếng Hàn. Em 아니고 em biết nói tiếng Hàn. Em biết nói tiếng Hàn.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너 한국어 할 줄 알아? 하면 뭐만 붙이면 돼요? không 만 붙이면 돼요. 너무 쉽죠? Em biết nói tiếng Hàn không. 근데 여러분들이 보통 không 문장 끝에 이 질문을 할 때 자꾸 Em biết nói tiếng Hàn không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억양이 자연스럽지 않은 거예요. không 끊으셔야 돼요. 입을 다무셔야죠. Em biết nói tiếng Hàn không. Em biết nói tiếng Hàn không. Em biết nói tiếng Hàn không. 이렇게 가야 돼요. 자, 모른다는 뭐라고 했어요? không biết 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Em 모른다. không biết nói tiếng Hàn. Em không biết nói tiếng Hàn. Em không biết nói tiếng Hàn 입니다. 자, 좀 더 해볼게요, 여러분. 나 그 음식점 알아. 자, 일단 나는 알아요. 자, 이번에는 음식점은 뭐예요? 명사죠, 명사. 오케이, 좋아요. 그럼 나는 알다부터 해야 돼요. Em biết 무엇을? 자, quán đó. Em biết quán đó. Em biết quán đó. 오케이, 여러분. quán이 뭐였어요? quán이나 quán. 약간 좀 이런 발음이 바로 뭐다? 가게, 음식점을 얘기했죠. 그래서 그 가게 하면 quán đó 라고 하는 거죠. Em biết quán đó. Em biết quán đó.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음식점 알아? 하면 어떻게 해요? không 만 붙여주세요. Em biết quán đó khô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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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된다? không biết 이에요. 그러니까 em không biết quán đó. Em không biết quán đó. Em không biết quán đó.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알다가 뭐라고요? biết. 알아?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간단하게 알아? biết không? 몰라. không biết.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핵심 표현입니다. 자, 이번에 뭐뭐 할 수 있다. 영어의 can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두 문장을 한국어로 말씀드릴 거예요. 이 두 문장은 같은 문장인지 다른 문장인지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나 한국어 할 줄 알아. 나 한국어 할 수 있어. 자, 이 두 문장. 여러분 이 두 문장은 같을까요? 틀릴까요? 두 문장은 같은 문장이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지금 앞서서 배웠던 뭐뭐 할 줄 안다라는 표현과 요 뭐뭐 할 수 있다라는 이 표현은 사실 같은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뭐를 쓰든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뭐를 더 많이 쓰냐? 그것도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동작 대신 여기는 앞서서는 뭐뭐를 안다, 즉 명사가 쓰일 수도 있지만 얘는 무조건 동작밖에 못해요. 동사밖에 못해요. 뭐뭐를 할 수 있다니까. 자, 한번 해볼게요. có thể 동사 được. 예를 들어서 먹을 수 있다. 만약에 김치를 먹을 수 있다라고 할게요. có thể ăn 김치 được. có thể ăn 김치 được. 이러면 저는 김치를 먹을 수 있어요 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 거대랑 득은요, 둘 중에 하나만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자, 두 번째는 어떻게 쓸 수 있다? 거대 앙김치, 거대 앙김치. 오케이. 세 번째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앙김치르, 앙김치르.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잠시만 여러분한테 이렇게 물어볼게요. 제가 방금 어떻게 했어요? 앙김치르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혹시 제가 이렇게 써도 가능할까요? 앙르김치. 이거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왜냐면 동사를 기점으로 이 륵은 동사 바로 뒤에 붙어도 되고요. 동사 바로 뒤에 붙어도 되고 이게 끝에 붙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앙김치 륵도 되고요. 앙륵 김치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 편하신 표현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은 연습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걸 써라? 그냥 다 쓰는 걸 제가 그냥 추천드려요. 왜냐면 베트남 사람들이 이걸 자유자재로 막 쓰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 여러분이 하나만 쓰는 버릇을 하다 보면 여러분이 나중에 가서 상대의 말을 못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거, 대, 뭐뭐드 이거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자, 그럴 때는 똑같이 뒤에다가 컴만 붙이시면 돼요. 방금 전에 문장에다가 뭐만 붙이면 됐다? 컴을 끝에다가 붙이시기만 하면 돼요. 그럼 똑같이 방금 김치 먹을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Có thể ăn kim chi được không? Có thể ăn kim chi được không? 자, 두 번째. Có thể ăn kim chi không? Có thể ăn kim chi không? 세 번째. ăn kim chi được không? ăn kim chi được không? 이렇게 다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더 방법은 있어요.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냥 따라해보세요. 자, 우리 ăn kim chi được không 되시면 어떻게 해요? ăn được kim chi không? ăn được kim chi không? có thể ăn được kim chi không? có thể ăn được kim chi không? 사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이 문장에 제가 뭐라고 써놨어요? 해줄 수 있어 라는 표현도 써져 있어요. 즉, 이 표현은요, 뭐뭐 할 줄 알아? 누구누구를 알아? 라는 표현과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얘는 해줄 수 있어? 라는 표현을 하실 때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 볼게요. 하다라는 동사가 람이죠. 람이 하다예요. 근데 여러분이 có thể làm được không? 이라고 표현을 하면요. 첫 번째, 너 그거 할 수 있어? 진짜 할 줄 아냐? 라는 질문. 두 번째, có thể làm được không? 이런 표현은 해줄 수 있어? 라는 표현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방금 전 앞서서 배운 내용과 뭐가 다르다? 할 줄 아냐라는 의미와 해줄 수 있냐라는 의미, 이 두 가지의 의미가 모두 다 갖고 있고 쓸 수 있다. 이게 중요해요. 자, 세 번째 표현입니다. 자, 앞서도 똑같은 것처럼 우리가 항상 부정문이 될 때는 어떻게? 부정문이 될 때 이렇게 앞으로 갖고 오죠. 그래서 뭐뭐를 할 수 없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 자, 김치를 먹을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không thể ăn kimchi được, không thể ăn kimchi được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왜 제가 이렇게 다 정확하게 써놨냐면 여러분은 자꾸 이렇게 써요. có thể 부정문을 không có thể 라고 쓰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không có the가 아니라 không thể, không thể. 즉 có thể 뭐뭐 할 수 있다의 부정문은 뭐다? không thể, không the는 외워야 돼요. 알겠죠? 그럼 난 김치를 못 먹는다 하면 어떻게 해요? không thể ăn kimchi được, không thể ăn kimchi được. 두 번째, không thể ăn kimchi, không thể ăn kimchi. 세 번째, không ăn kimchi được, không ăn kimchi được. 혹은 어떻게 또 할 수 있다? 자, 따라 할게요. không ăn được kimchi, không ăn được kimchi. 이렇게 바로 동사 뒤에 륵을 쓸 수도 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뭐를 할 수 없다, 뭐뭐를 못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왜 못한다라는 표현을 썼냐?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할 수 없다와 못한다라는 표현은 같은 표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할 수 없다라고 할 때는 이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못한다라고 하면 갑자기 여러분이 베트남어로 이게 뭐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건 같은 표현이다. 자,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구분하세요. không ăn 이렇게 하면 안 먹어 이런 뜻이에요. không ăn 안 먹어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không ăn được, 뭐 không thể ăn được 이거는 안 먹어가 아니라 먹을 수 없다, 즉 못 먹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뭐를 못한다라고 할 때는 항상 이 표현을 써야 되고요. 안 한다라고 할 때는 그냥 không 뭐뭐로 써야 돼요. 이게 되게 별거 아닌데 여러분이 안과 못을 구분하지 않고 쓰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không ăn, không ăn, không ăn được, không ăn được, không thể ăn được, không thể ăn được. 혹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không thể ăn, không thể ăn. 뭐든 상관이 없지만 헷갈리면 안 되고 구분을 꼭 해야 하는 데가 진짜 중요한 부분이다.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결론적으로 좀 정리를 좀 해보자면, 자, 이렇게 có the는 항상 동사 앞에 쓰여야 되고 늑은 항상 동사 뒤에 쓰여야지 뭐뭐를 할 수 있다, 동작을 할 수 있다 라는 표현이 될 수 있고, 둘 중에 하나만 써도 되지만 이렇게 둘 다 써도 된다. 자, 여러분 거기 끝에다가 come만 붙이면 질문이 되죠. 그래서 할 수 있어? 해줄 수 있어? 라는 표현이 되고요. 이 come이 반대로 앞으로 오면 부정문이 돼서 할 수 없다, 해줄 수 없다라는 표현이 된다. 기억하시면서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 베트남어 할 수 있어. 언어를 할 수 있다. 동사는 뭐라고요? 언어를 말할 수 있다. nói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베트남어를 말하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nói tiếng Việt 이죠. nói tiếng Việt, nói tiếng Việt 이에요. 그러면 나는 베트남어를 할 수 있어. 어떻게 해야 돼요? anh có thể nói tiếng Việt đượ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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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근데 할 수 있어 하면 뭐만 붙이면 돼요? không,만 붙이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anh có thể nói tiếng Việt được không? anh có thể nói tiếng Việt được không? anh có thể nói tiếng Việt được không? 자, 안 될 때는 com이 앞으로 와서 anh không thể, 나 베트남어 못해. anh không thể, 못해. anh không thể nói tiếng Việt được. anh không thể nói tiếng Việt được. anh không thể nói tiếng Việt được. 이렇게 됩니다. 자, 또 해볼게요. 나 밥할 수 있어. 밥하다라는 표현은 여러분 좀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자, 밥을 할 때는 밥을 끓여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nấu 라는 동사를 사용해야 됩니다. 절대 làm 하면 안 돼요. 불을 지펴서 끓여야 되는 행위가 들어가면 무조건 nấu 라는 동사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밥을 짓다, 밥을 하다는 nấu cơm, nấu cơm, nấu cơm, nấu cơm입니다. 나 밥 할 수 있어. 어떻게 해요? anh có thể nấu cơm được. anh có thể nấu cơm được. anh có thể nấu cơm được 이고요. 할 수 있어 하면 뭐만 붙이면 돼요? không,만 붙여서 anh có thể nấu cơm được không? anh có thể nấu cơm được không? 오케이. 못해요? 나 밥 못해. 어떻게 해요? anh không thể nấu cơm được. anh không thể nấu cơm được. anh không thể nấu cơm được 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지금부터 세 번째 표현을 배울 거예요. 이 세 번째 표현은 그냥 좀 외우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자, 여러분이 상대한테 뭔가를 해달라고, 예를 들어서 사달라고, 혹은 이거 해달라고, 혹은 뭐 어떤 걸 닦아달라, 뭐 청소해달라, 뭐를 부탁하든 상대한테 뭔가를 공손하게 부탁하는 제가 제일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제가 제일 많이 쓰는 표현. 이게 바로 이 표현입니다. 너무 좋은 표현이고요. 여러분은 앞으로 이렇게 써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 자, 여기가 상대예요. 여러분이 상대한테 원하는 동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빠 나 그거 좀 사다 줄 수 있어? 오빠 나 라면 좀 끓여줄 수 있어? 오빠 나 물 좀 가져다 줄 수 있어? 이거 좀 꺼내줄 수 있어요? 저 사진 좀 찍어주실 수 있어요?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상대 주어가 들어가고 상대한테 원하는 동작부터 쓰세요. 그래서 오빠가 가져다 주다, 오빠가 찍다, 뭐 이런 식으로 동작을 먼저 써요. 그 다음에 나, 나의 호칭을 여기 써주시면 돼요. được không 이라고 하면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있어요 라는 표현이에요. 당신 이 동작을 나를 위해서 được không 해줄 수 있어요 라는 표현으로 가장 공손하게 쓰는 표현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내가 좀 나이가 많다 이러신 분들, 베트남에선 여러분들보다 다 나이가 대부분 어리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여러분이 스스로를, 남성분들은 cho anh, 오빠를 위해서 cho anh được không? cho anh được không? cho anh được không? 그냥 이렇게 하시고요. 여성분들은 cho chị được không? cho chị được không? cho chị được không? 만약에 내가 어리다, 상대보다 어릴 가능성이 좀 있다. 그럴 때는 cho em được không? cho em được không?
cho em được không? cho em được không? 이거를 그냥 항상 끝에다 붙이시면 돼요. 네, 그냥 붙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동생한테 동생아 하고 부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케이, 좋아요. em ơi,죠. em ơi 좋아요. 자, 그 다음에 형을 위해서 이거 해줄 수 있네요. 그러면 뭐요? 저 ăn được không?이에요. 근데 누가 하는 거예요? 동생이 하는 거예요. 자, 동생아, 너가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일단 이렇게 해야 돼요. 너가 하다가 하면 어떻게 할까요? em làm 무엇을? cái này. em làm cái này cho ăn được không? em ơi, em làm cái này cho ăn được không? 여러분 저 또이 좀 쓰지 마세요. 여러분 또이 진짜 그냥 제발 쓰지 마세요. 또이는 머릿속에서 버려주세요. 제발 또이는 안 쓴다니까요. em ơi, em làm cái này cho ăn được không? em ơi, em làm cái này cho ăn được không? 오케이, 두 번째. 그거 꺼내줄 수 있어? 동생아, 동생이 꺼내줘요, 그걸. 언니를 위해서 그래줄 수 있니?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em ơi,예요. 자, 그 다음에 자, 꺼내다가 뭘까요? em lấy. 여러분 이거 진짜 많이 써요. 여러분이 물건을 사러 가요. 그거 좀 꺼내주세요. 그거 좀 꺼내주세요 할 때 여러분 그거 좀 꺼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거 좀 꺼내줄 수 있어요? 이게 훨씬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em lấy cái đó đi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em lấy 꺼내주세요. cái đó 그것을 cho chị 언니를 위해서 được không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 em ơi, em lấy cái đó cho chị được không? em ơi, em lấy cái đó cho chị được không? em lấy cái đó cho chị được không? em ơi, em lấy cái đó cho chị được không? 저는 그냥 유심 살 때는 뭐 살 때는 그냥 엄청 많이 써요. em lấy cái đó cho chị được không? 이거 진짜 또 제가 엄청 많이 쓰는 거. 항상 이제 물건을 구매할 때 그냥 그걸 주면 조금 그렇단 말이에요. 저는 이 물건을 구매하고 싶은 건 맞지만 보고 있는 물건 말고 저는 새 거 달라고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동생아 새 거 좀 꺼내줄 수 있어? 라고 해요. 그게 em ơi, em lấy cái mới cho chị được không? em ơi, em lấy cái mới cho chị được không? em ơi, em lấy cái mới cho chị được không? em ơi, em lấy cái mới cho chị được không? 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결론적으로 좀 정리하자면 상대가 나보다 다 대부분이 어려요. 그러면 남성분들은 그냥 뒤에다 뭐 붙이라고요? cho ăn được không? cho ăn được không? 여성분들은 cho chị được không? cho chị được không?을 붙여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상대가 오빠나 언니나 나보다 좀 더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동생을 위해서 뭐뭐 해줄 수 있어 라고 할 때는 항상 끝에다 뭘 붙여라? cho em được không? cho em được không? 그러면요. 정말 여러분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이 사람의 인격 자체가 그냥 올라가는 느낌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상황, 오늘의 회화입니다. 얼마 전에 알게 된 동생 화랑 대화를 해보려고 하는데 아직은 베트남어로 대화하기는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화야, 이렇게 베트남어는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화야 너 영어 할 수 있어? 영어 조금 할 수 있대요. 그래 그럼 우리 영어로 말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자, 한번 해볼까요? 화야, 하면 어떻게 해요? 화 ơi. 오케이, 좋아요. 영어 할 수 있어? 이거는 사실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Em biết, 할 줄 알아? Em biết nói tiếng Anh không? Em biết nói tiếng Anh không? 혹은 Hoa ơi, em có thể 뭐뭐 được không? 뭐뭐 할 수 있냐? Em có thể nói tiếng Anh được không? Hoa ơi, em có thể nói tiếng Anh được không? 둘 중에 뭘 사용하든 상관없습니다. 자, 최대한 보지 말고 한번 해볼게요. 화야, 너 영어 할 수 있어? Hoa ơi, em biết nói tiếng Anh không? Hoa ơi, em biết nói tiếng Anh không? 두 번째, Hoa ơi, em có thể nói tiếng Anh được không? Em có thể nói tiếng Anh được không? 그랬더니 할 수 있대요. 근데 조금이 뭐라고 했어요? 숫자 1이 들어가죠. một chút, 그쵸? 그럼 어떨까요? Em biết nói tiếng Anh một chút. Em biết nói tiếng Anh một chút. Em có thể nói tiếng Anh một chút được. được 여기다 붙여도 돼요, 여러분. 근데 저는 그냥 짧게 그냥 해봤어요. Em có thể nói tiếng Anh một chút. Em có thể nói tiếng Anh một chút. 그랬더니 우리 뭐뭐 하자라고 했어요. 자, 우리 뭐뭐 하자 할 때 우리 뭐 많이 써요? 종문이란 단어를 줄여서 문을 쓴다고 했죠. 우리 뭐뭐 하자 하면 문 뭐뭐 디 이것도 되고 조금 더 뭐뭐 하는 거 어때? 하고 여러분 제안할 땐 뭐요? mình 뭐뭐 nhé를 썼죠. 그래서 mình nói tiếng Anh nhé. mình nói tiếng Anh nhé. 남부에서 뭘 많이 쓴다? mình nói tiếng Anh nha.
mình nói tiếng Anh nha. mình nói tiếng Anh nha.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여러분. 화야, 너 영어 할 수 있어. 시작. Hoa ơi, 너 알다. Em biết nói tiếng Anh không? Hoa ơi, em có thể nói tiếng Anh được không? Hoa ơi, em có thể nói tiếng Anh được không? 오케이, 저 영어 할 줄 알아요. 조금. 자, 나는 안다. Em biết nói tiếng Anh một chút. Em biết nói tiếng Anh một chút. 혹은 em có thể nói tiếng Anh một chút. Em có thể nói tiếng Anh một chút. 그랬더니 우리 뭐뭐 하자 어떻게 한다고요? mình 뭐뭐 nha, mình 뭐뭐 nhé 할 수 있다고 했죠? mình nói tiếng Anh nhé. mình nói tiếng Anh nha. mình nói tiếng Anh nha.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이거 실제로 여러분 많이 쓸만한 표현인데요. 여러분 물건을 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물건 저 물건을 막 꺼내달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 꺼내줘! 저 꺼내줘!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거 좀 볼 수 있을까요? 라는 표현은 이거 좀 꺼내주시겠어요? 저거 좀 볼 수 있을까요? 라는 표현은 저거 좀 꺼내주실 수 있을까요? 라는 표현이에요. 자, 꺼내다라는 동사가 뭐였죠? lấy 예요. 그럼 이거를 꺼내. 이거를 보고 싶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lấy cái này. lấy cái này. 이걸 꺼내달라고 하시면 돼요. 저거를 꺼내달라라고 얘기하고 싶을 땐 lấy cái đó, lấy cái đó, lấy cái này, lấy cái đó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한 문장을 해볼게요. 자, 언니, chị ơi. 오케이, 좋아요. 언니가 이거를 꺼내주는 거예요. chị lấy cái này, chị lấy cái này. 자, 동생을 위해서 cho em được không? chị lấy cái này, cho em được không? 그러니까 나는 앞에 자꾸 주어를 붙이는 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상대를 이렇게 한 번씩 불러주면 돼요. chị ơi, lấy cái này cho em được không?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 이것까지 없으면 없는데 주어까지 안 써요? 그럼 좀 제가 말했죠? 예의 없다고. 예. 그래서 chị ơi, chị lấy cái này cho em được không? 이게 제일 좋고요. 그게 안 돼도 chị ơi, lấy cái này cho em được không? 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여기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물건을 이렇게 줄 때 어떻게 얘기한다고 했어요? đây, đây, day라는 표현을 쓴다고 했죠? 근데 동생 여기 이렇게 할 때는 đây em 이렇게 많이 해요. 원래 đây em, đây chị, đây anh 이런 식으로 표현을 좀 많이 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저것 좀 볼 수 있을까요? 라고 할 때는 뭐예요? lấy cái đó 예요. lấy cái đó 혹은 lấy cái kia, lấy cái kia 할 수 있겠죠? 그래서 chị lấy cái kia, chị lấy cái đó cho em được không? chị lấy cái đó, chị lấy cái kia cho em được không? 저거 좀 꺼내줄 수 있어요? 저것도 볼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되지 하면 어떻게 해요? được. 되지, được, được. 된다라는 게 được 이라고 합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không được, không được. 안 돼요, không được 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번만 다시 해보겠습니다. 언니 이것 좀 볼 수 있을까요? 꺼내달라. chị ơi, lấy cái này cho em được không? chị ơi, lấy cái này cho em được không? 여기, đây em, đây em. 저것도 좀 꺼내줄 수 있을까요? chị lấy cái kia, chị lấy cái đó cho em được không? chị lấy cái đó cho em được không? được, được 이라고 하시면 돼요. 안 되면 không được, không được. 자, 여러분 실제 회화에서는 뭐 하이 혹시나 여러분 하이라는 표현을 배웠다면 하이라는 표현을 정말 회화에 쓰지 않습니다. 베트남 친구가 베트남 할 수 있냐고 이제 여러분이 물어봤어요. 베트남 친구가 여러분한테 야, 너 베트남 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형이에요, 형.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형, 베트남어 할 줄 알아? 형, 베트남어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라고 얘기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Anh biết nói tiếng Việt không?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가끔씩 이러시지 마세요. 이게 막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쓰시는 분들 있어요. Anh biết nói tiếng Việt được không? 이런 거 없어요. 이런 실수는 안 돼요, 여러분. 알겠죠? Anh biết nói tiếng Việt không? Anh biết nói tiếng Việt không? 혹은 anh có thể nói tiếng Việt được không? anh có thể nói tiếng Việt được không?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동사 바로 뒤에 올 수도 있어서 anh có thể nói được tiếng Việt không? anh có thể nói được tiếng Việt không? 또 다 됩니다. 그랬더니 베트남을 조금 할 수 있대요. 자, 그러면 형은 알아요. anh biết 무엇을? 베트남어를 하다. nói tiếng Việt 조금, một chút. Anh biết nói tiếng Việt một chút. Anh biết nói tiếng Việt một chút. Anh có thể nói tiếng Việt một chút. Anh có thể nói tiếng Việt một chút. 모두 다 됩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입니다. 자,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내가 보던 물건을 그냥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새 것을 달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배웠죠? 새 것을 주세요 하면 어떻게 해요? 새 것을 꺼내달라 라고 해서 lấy cái mới, lấy cái mới, lấy cái mới 라고 했죠? 그래서 언니 새 거 좀 꺼내줄 수 있어요? Chị ơi, lấy cái mới cho em được không? Chị ơi, lấy cái mới. 여러분 잘 보면요. 발음 조심하셔야 돼요. lấy cái mới, lấy mới, lấy mới, lấy cái mới, lấy cái mới 이렇게 발음하셔야 돼요. chị ơi, lấy cái mới cho em được không? chị ơi, lấy cái mới cho em được không?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이것도 좀 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너무 많이 실수하고 사실 베트남어 전공자분들도 너무 많이 실수하는 그것. 자, 여러분 A에게 말하다. 그거 쌤한테만 말해. 여러분 무슨 일 있으면 저한테 말해요. 뭐 이런 거 있죠. 누구누구에게 말해다 라고 할 때는요. nói với A예요. A에게 말하답니다. nói với A. nói với cô 유리. 유리쌤한테 말하다.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에게라는 단어를 나중에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저가 에게라는 뜻을 갖고 있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nói cho A라고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제가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ói với A는 그냥 좋고 안 좋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A한테 말한다, A에게 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nói cho A는요. 무슨냐면 A를 위해서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박이에요. 무슨 대박 주식 정보예요. 그래서 막 내부 정보라서 야 그거 유리한테는 말해주자. 유리를 위해서 말해주자 이런 거 있죠. 그럴 때는 약간 누구를 위한 거예요? A를 위한 게 맞죠? 그러니까 nói cho A라고 쓸 수 있어요. 예. 근데 일반적으로는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뭐라고 했나? nói với A, nói với A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một chút, 조금이라는 단어는요. 사실 một chup도 있지만 chút xíu, chút xíu, chút xíu, chút xíu, chút chút, chút 이렇게 xíu, xíu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안다라고 하면 biết một chút, biết một chút, biết chút xíu, biết chút xíu, biết chút, biết chút 믹스유 이렇게 아주 다양한 표현으로 사실 쓰인다. 이렇게까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복습하겠습니다. 첫 번째, 너 이거 할 수 있어 라고 할 때는 아래의 표현이 모두 다 가능하다. đúng hay sai? đúng hay sai? Em biết làm cái này không? Em có thể làm cái này không? Em làm cái này được không? Em có thể làm cái này được không? đúng hay sai? đúng. 맞죠, 여러분? 맞아요. biết 뭐뭐 không 되죠? có thể 뭐뭐 khom도 되고 được khom도 되고 이 두 가지를 같이 써서 có thể được khom도 된다라고 했어요. 자, 두 번째, 나 이거 못해 라고 표현할 때는 아래의 표현이 모두 다 가능하다. đúng hay sai? đúng hay sai? 오케이. 자, 여러분 요거는 đúng 입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자, không biết 못한다라는 뜻이죠. 안다 못한다. không biết. Em không biết làm cái này. 저 이거 할 줄 몰라요. Em không thể làm cái này.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못해요. Em không làm cái này được. 할 수 없어요. 똑같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쓸 때는 이렇게 컴드 끝에 붙여도 컴득을 끝에 붙여도 이것도 못한다라는 표현이에요. 할 수 없다, 못한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하나 더 알게 된 거죠. 자, 마지막. 조금 한다라고 할 때는 một chút biết 이라고 하면 된다. đúng hay sai? đúng hay sai? 안 되죠, 여러분. 항상 동사 một chut이에요. 조금 알아, 조금 먹어, 조금 뭐뭐 할 때는 항상 ăn một chút, biết một chút, làm một chút, đi một chút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뒤에 나와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đến đây là hết. 오늘의 공부도 여러분 성공, 단검. 내용이 조금 길었죠. 왜냐면 사실 이 알다라는 표현을 좀 그냥 짧게 설명하면 나중에 가서 여러분이 너무나 헷갈리기 때문에 제가 솔직히 조금 디테일한 부분을 다 잡아서 설명했어요. 그래야 여러분의 기초가 사실 좀 더 탄탄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설명이 길었고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이 강의만 보는 게 공부의 끝이 아니라 여러분 뇌와 싸워서 뇌는 이 정도면 됐어. 하지만 어떻게 된다? 끝까지 복습도 하고 문제도 풀고 이렇게 해서 공부 인증까지 해주시면 그러면 오늘의 공부가 끝입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요. 우리 이제 초급 1 시작했는데 끝까지 포기하고 우리 15강 시작하는 사람은
시작은 반이다라는 말도 맞고 시작하는 사람이 많은 것도 맞지만 끝을 낼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하지만 이걸 보고 계신 여러분은 끝을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끝까지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만 까만 바이바이.